네, 허망한 삼재 이야기 태열입니다. 얼마 전에 띠별로 보는 경자년 여러분 신수 대략 한번 훑어봤죠. 제가 반드시 유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미 삼아서 보시라는 얘기죠. 이 12띠를 가지고 띠만 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나 운명은 올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100에 하나 맞추기 어렵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무 말이나 던진다고 해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띠에 있는 분은요. 올해 몇 월 달쯤에 편의점에서 뭘 하나 사가지고 나오다가 맨홀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실 겁니다. 무릎이 깨질 거고요. 오른손에 들었던 봉다리를 떨어뜨리면서 산 것도 박살이 날 거예요. 황당하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점사라 믿으시거나 점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큰 그림으로서 이 띠에 든 사람들은 이렇다, 저 띠에 든 사람들은 이렇다. 크게는 어떻게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 사계절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 사계절이 천년만년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아름다운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계절별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렇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후에, 천년 후에, 이천년 후에 대한민국의 날씨가 지금과 같이 그대로라는 그런 보장은 못하죠. 우리 민족이 지금 고래로부터 이동을 해왔던 이동 경로들이 있어요. 몇 천년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고산지대에 있었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곳은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고요. 초목들이 제대로 자랄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농사짓기 힘들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어떤 천문학자가 한 4, 5천 년 전으로 우리나라 이 별의 위치와 기상의 이런 뭐 이 이변 같은 것들을 슈퍼컴퓨터에 넣어봤어요. 지금의 서울 날씨, 지금의 대한민국 날씨와 거의 유사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 과학적 증빙 통계를 얻었죠. 하지만 지금은 날씨가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중동의 사막도 과거의 어느 땐가는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뭐 지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무엇이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변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나 운세 또한 변화를 염두에 두셔야 할 거고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 항상 과잉해서 귀에 담으셔도 과하지 않다.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드리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또래입니다. 한 반에 40명이 있다고 치면 적어도 37명, 36명, 35명 정도는 같은 또래일 거고요. 몇 사람 정도는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거나 혹여는 조금 늦게 들어갔거나 해서 한두 살의 나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연도라고 하면, 비슷한 학년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거의 같아요. 자, 지금 소띠인데 학교를 다니는 분, 뱀띠인데 학교를 다니는 분, 닭띠인데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들 중에선 학생들이 되겠죠. 좀 어린 친구들. 삼재니까 그 학생들 모두가 인생을 조지느냐, 시험을 망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사법연수생 아니면 무언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 무언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삼재가 들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가 뭔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월드컵을 하든 혹은 올림픽을 치르든 금메달 리스트 중에서 일신 신수가 상당히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삼재가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량껏 움직여서 메달을 획득했죠.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보편적 통계를 여러분들 너무 가슴에 담지 말으시고요.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면은 안 좋을 때는 한 번 더, 좋을 때는 또 더 파이팅 해서 안 좋은 것은 조금 다져갖고 가시고 좋을 때는 조금 더 힘을 내보시는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재. 진짜 제목에 있다시피 허망한 삼재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삼재 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큰 액수의 기운을 담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한 집안에 혈연 관계에 있는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삼재가 3명 이상 겹쳤다. 이렇게 하면 둘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셋으로 보이려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자, 한 집안에 혈족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교롭게도 삼재가 3시 이상 겹쳐 있는 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집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사실일 듯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라면은 어찌어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타지 않거든요. 근데 셋 정도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갑자기 큰 우환의 기운이 돌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화학 공식과 같은 것이고요.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듯한 기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독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집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고는 있지만은 혈족은 아니다. 근데 삼재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으켜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 있죠. 동업을 하는데 세 사람이 올해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해서 의기투합을 해갖고 딱 뭉쳤습니다. 셋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요. 서로에게 대한 배려도 상당히 좋습니다.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명이 모여서 무언가를 딱 해보려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세 명이 소띠, 뱀띠, 닭띠예요. 크게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을 하는데 소띠, 뱀띠, 닭띠다. 셋이 모였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띠, 닭띠, 뱀띠가 같이 많이 있어. 올해 삼재띠가. 그런 분들까지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 인연권 내에서 권역이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웃라인, 에리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방향을 동시에 같이 해서 같이 푸시를 해야 하는 그런 자들과 그냥 단순히 업무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의 이 부딪힘은 좀 다릅니다. 물론 삼재가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들이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공장의 직공이 몇천 명 돼요. 몇백 명 된다고 쳐요. 몇백 명 되다 보면은 그 안에 소띠, 뱀띠, 닭띠가 수두룩하게 많을 수 있어요. 최소한 이 띠 중에 12띠 중에 3띠다 보니까 4분의 1은 차지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공장에 매년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올해는 소띠, 뱀띠, 닭띠라고 해도 내년에 틀릴 것이고 후년에 틀릴 것이고 그 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넓게 보면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5천만이라는 인구가 살지만은 그 안에 매년 삼재가 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고 어쩌다가 전혀 삼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더 큰 대형 사고를 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진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족이고 혈족인데 내 친혈족이고 가족인데 삼재다. 자, 우연히 우리 집안을 봤더니 5명이 사는데 아버지가 삼재고 큰형이 삼재고 막내 딸이 삼재다. 혈족이죠.
그럼 그 집안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특별하게 가족들끼리도 조심하시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도 각별하게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한 집에 살고는 있는데 아주 먼 친척인 우리 집에 와갖고 함께 살고 있어요. 먼 친척이 혈족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혈족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 친척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를 포함해서 삼재가 3명이 붙었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를 포함해서 그분들도 조심성은 충분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2사람은 혈족이고 1사람은 아예 외인이다. 외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 같이 합치니까 삼재더라. 어떻게 해요? 혹시 그건 걱정스럽지 않나요? 하시는 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숙집을 하는데 우리 하숙생들이 어차피 하숙이라고 하는 건 직장 아니면 학교인데 대부분 학교가 더 많죠. 학생들. 그럼 유사한 나이 또래 학생들이 많이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겠죠. 근데 삼재 때는 한꺼번에 다 몰려들어요. 그 비슷한 나이 또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삼재가 3명만 되겠습니까? 재수 없을 때는 만일 우리 집에 하숙생이 20명인데 그중에 한 10명이 삼재일 수도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하숙집에 난리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와 내가 공통의 어떤 이 미래를 보고 있느냐, 그와 내가 먹거리를 같이 두고 있느냐, 그와 내가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패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느냐, 남이라 하도 말이죠. 앞전 설명드렸듯이 동업을 하려 하는데 셋이 동업을 하는데 셋이 다 삼재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셋이 다 동갑내기 소띠 괜찮습니다. 뱀띠 괜찮습니다. 닭띠 괜찮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 자체는 원래 변화의 수를 의미하거든요. 변화. 하나, 1이라고 하는 건 양의 수입니다. 둘, 음의 수거든요. 양과 음이 만나서 3이라는 수가 나오면 변화의 수가 생겨요. 변화의 수라고 하는 건 나쁜 일도 3번 겹치면 좋은 일로 변화하고 좋은 일도 3번 겹치면 나쁜 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 철학적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띠에 있는 사람이 삼재인데 셋이 모였다. 그러면 무사무탈하거나 조금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러나 각기 소띠, 뱀띠, 닭띠가 모였을 때는 완벽하게 사이클을 이루는 좋지 않은 확률들을 뭉쳐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저는 꼭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연배 차이는 나지만은 한 대여섯 살, 17살, 10살 이상씩 나지만 어떻게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삼재가 모였다. 혹은 셋이 아니더라도 4시 사업을 한다, 5시 사업을 한다, 6, 7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 중에 셋이 삼재인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거나 망할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5, 6명 정도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올해 운수가 대박 중에서도 아주 최고 대박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운수가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운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저 그래요. 자, 나머지 3사람이 삼재인데다가 운수가 안 좋은 괴상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게 보편적으로 형상화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 4개가 다 따로따로 논다고 하면 목적지로 제대로 가기 어렵겠죠. 바퀴가 사이즈가 다른 걸 4짝을 꼈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죠. 만일 모양이 다르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좋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한숨 쉬어가든가 아니면 평소에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더 더디 가더라도 찬찬히 가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아가면서 미래를 계획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소띠, 뱀띠, 닭띠, 삼재. 자, 지난번 말씀드릴 때 제가 세세하게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세한 만큼의 헛소리가 될 것 같거든요. 또 몇몇 분들, 다른 무속인 분들이 띠별로 이렇게 올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단언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뭐 오늘까지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헛소리. 너무 과하게 이 띠에 관해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 분, 띠의 운수가 이렇다 저렇다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뭣도 모르면서 꼴값 떨고 있네.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을 대놓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속인 여러분, 우리 무당 여러분, 그냥 무언가를 바깥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 같지도 않은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디 뭐 사주풀이책 몇 줄 보고서 나머지는 자기 생각으로 많이 덧붙인 것 같아요. 진짜 학문적으로 뭔가 푸른 것도 아니에요. 점사를 제대로 내린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99.9% 제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과하게 남들에게 설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당들이 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도 님자 소리를 듣고요. 스님도 님자 소리를 듣고 신부님도 님자 소리를 듣는데 왜 우리 무속인들은 님자 소리를 못 들을까요? 우리끼리는 서로들 선생님 하니까 님자 소리 듣겠지만은요. 밖에서 저희들도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존중받는 데 있어서 한 손씩 좀 거들으시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요. 가볍게 넘길 줄도 알아야 하고 재미삼아서 보세요라는 말씀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겁나고 무서우면 날 찾아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주라고 하는 것과 띠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기본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저 현대자동차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차든 다 갖고 있거든요. 자, 올해 너는 자동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큰일 날 수 있어. 그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해당이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눈앞에 두고 모든 기운을 다 풀어서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띠만 보고서 무슨 띠 올해 운전 조심해, 7월에 운전 조심해, 뭐 9월에 뭐 조심해. 이건 무당이 선거리를 할 때 공수 남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헛소리를 열심히 내뱉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점사 아닐까요? 올해 삼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뭉쳐진 삼재가 아니라면 단독적인 삼재라고 하면, 혹은 그렇게 그 불편한 삼재가 아닌 삼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삼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재에 문제가 있다. 부부인데 서로 삼재다. 둘인데 부부인데 서로가 서로 삼재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 법정 가시면은 맨날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 서로 간에 극이 들거나 궁합에 문제가 생기거나 삼재가 꼈거나 이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그다지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해 보시죠. 극이 꼈거나 궁합이 깨지거나 삼재가 들었을 때 교도소 가는 확률, 그냥 사고 쳐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유중한 병을 앓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그때 사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급사를 맞을 사주였는데 그가 그때 죽었대.
삼재인데 망했대. 삼재라서 뭐가 잘못됐대. 삼재라서 이랬대. 삼재라서 저랬대. 삼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도 합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모면하고 싶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핑계를 만듭니다. 삼재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또 전달하죠. 그래서 삼재가 어떠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망한 사람들을 통계를 놓고 보면 삼재 아닌데 망한 사람이 더 많고요. 삼재 아닌데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삼재는 단순히 띠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다. 아홉수도 19, 29, 39, 49 이렇게 9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다. 이삿날 방위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대을법사의 허튼 소리 편에서 아마 자세하게 혹은 뭐 웬만큼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재는 있습니다. 아홉수도 있고요. 이사가는 방위도 있습니다. 삼살방도 있고요. 오기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통용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생년월일시를 다 맞춰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기운까지도 같이 맞춰봐야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풀어서 확인해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띠는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매번 그 띠별로 뭔가 운명이 거의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요. 인간은 그 12가지 정도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은 없어야 돼요. 엑서사이즈가.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야 하거든요. 12가지 범주.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어거지로 껴맞추려고 하면 어거지로 껴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굳이 12개까지 갈 것도 없죠. 한 5가지, 6가지, 7가지로도 추려서 그 은사치를 갖다 끼워 넣으면은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머리 좋은 분들이 한다면 말이죠. 자, 대을법사의 삼재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잠시 동안 여러분과 글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예전부터 고민했었던 부분인데요. 아마 무속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우리나라 고대 역사, 상고사 같은 걸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갖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을이 무언가 여러분과 막 대화를 하면서 뭘 하면서 예를 드는 것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남들과 다른 무속인 분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요.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읽어나갈 뭐 어떤 그런 책들, 고대 문서들 이런 것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상고사 그러면은 역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와 문화와 이 철학과 종교 철학과 생활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현대에 와서는 많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문화와 예술 또한 종교를 빼놓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삶이 종교적 행위와 함께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속신앙의 원류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혹은 아예 원류를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문헌적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이동해온 경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왜 우리는 별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이 운행의 이치를 공부했는가? 왜 우리는 이 신앙을 공부하면서 하늘을 최고로 치는가? 다 문화적 문제들이죠. 우리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예를 하나 드린다면 뭐 동그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우리가 하늘이라 칭하는 부분들을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지구가 동그랗다고 치면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었을 때 하늘은 어디일까요? 이 위죠. 여기. 근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늘은 어디일까요? 여기죠.
그럼 지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늘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우리는 고개를 들고서 머리 위에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낮에는 이쪽을 보고 있지만 밤에는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럼 과연 하늘을 어디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천국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은 지구 속에 있을까요? 지구 속에. 땅 반대편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시 이쪽이에요. 더 가면 남들이 하늘이라 칭하던 그곳이고요. 제가 어저께 밤에 별을 보고 빌던 곳이고 달을 보고 빌던 곳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한 어떤 철학적, 신앙적 개념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러면 모두 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지 제가 참 좋아하는 혹은 저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쳤던 이러한 책들을 같이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분석하고 논의하고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도지라는 책을 다음에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박재상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부도지라고 하는 책은요. 이 신라의 충신이라고 하죠. 박재상님. 그럼 부도지가 무슨 뜻이냐? 그럼 부도지 그럼 무슨 그 뭐 땅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부도 그러면은 이 도 하늘의 뜻과 가장 부합한다. 하늘의 뜻에 가장 잘 맞는다. 뭐 이런 뜻이고요. 부도지 그러면 하늘의 뜻과 가장 잘 맞는 땅, 잘 맞는 곳 아니면 하늘의 뜻을 잘 따르는 나라 뭐 그런 의미 의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부도지라는 이 글 자체가 그런 부도직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뭐 규현사와 이 조선 시대의 북의 노인이 지었다고 하죠. 누구는 뭐 위서다 뭐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규현사 같은 경우에는 발견될 당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증빙적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중본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 고서를 감정하시는 분들이 1970년대인가요? 이때부터 60년대인가? 뭐 이때부터 진본이라고 여러 번을 감정을 해서 평가를 내린 게 많아요. 누군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이 책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그런 이 석학분들이 다 평가를 해서 진본이라고 도장 꽝꽝 찍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규중본실에 있죠. 그 규현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서적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참전개경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태백일사, 삼성기, 뭐 단군세기, 뭐 북부여기 이런 책들도 제가 저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책입니다. 뭐 삼일신고, 천부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그런 책들을 한번 같이 낭독하는 그런 리딩 타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대단히 길고 대단히 지루하고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관심 있는 분들만 함께 하시죠. 네, 우리나라 원류, 철학, 원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책을 들고 만나겠습니다. 자, 대을법사였습니다. 올해 경자년 소띠, 뱀띠, 닭띠 이 눌삼재에 걸려 계시는 국민 여러분, 너무 대단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면 삼재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삼재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소띠, 뱀띠, 닭띠가 각각 각기가 있는 분들이 좀 한 공간에 같은 미래를 보고 모여 계시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하게 조심하셔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대을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